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당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개헌안이 결국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개헌안이 무산되자 이재명과 우원식, 정청래 한바탕 눈물쇼를 보여주었지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의 큰 악재가 터져 나왔습니다.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안산시갑 당협위원장이며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었던 장성민 위원장의 폭탄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재명이 법정에 설 수밖에 없으며 현재 그의 충격적인 큰 악재가 터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성민 위원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 글에서 현재 이재명 정권에 대한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변곡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법정에 설 것인가, 국민의 손에 끌려가 법정에 설 것인가, 부질없는 개판 개헌, 막장 개헌도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만든 큰 악재이자 자살폭탄입니다. 다음 달 6월 4일은 이재명 정권 출범 1년이 되는 날입니다. 6.3 지방선거를 마친 다음 날 그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 표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를 보면 6.3 지방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이재명 정권 추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이재명 그는 치명적인 충격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국민들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의 판단과 평가에 따른 정치적 심리의 대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정당에 상관없이 대통령을 뽑아 놓았으면 일단 최소한 1년간은 죽을 쓰든 밥을 짓든 지켜봐야 한다는 관용의 관찰 기간을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1년 동안은 가능한 한 신임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은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국민은 신임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런 염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야당도 초반부터 신임 대통령을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두들겨 패거나 비판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해서 도와주길 국민들은 바랍니다. 국민의 이런 생각 때문에 신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항상 대통령의 초반 지지율은 높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집권 여당도 덩달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무임승차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정권 초반기에 야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이유는 국민들의 국정 안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1년 안에 치러지는 많은 선거는 집권 여당의 결정적 실수가 없는 한 대체적으로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치명적 오판을 하게
됩니다. 선거의 압승 결과를 마치 자신들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으로 오판하며 자신들이 잘해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정권 초반의 높은 지지율과 선거 승리를 마치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라며 자만심에 취해버리며 이 자만심에 대한 중독이 곧 권력 중독을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승자의 저주라 말합니다. 승리의 결과가 곧 화려한 성찬의 독배이며 이는 새로운 추락이요 패배이며 예정된 미래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시점을 정권의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이 시점은 정권의 피크 타임으로서 이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상승의 한계, 절정의 한계를 뜻합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만개하면 시들듯이 이재명 권력의 만개 지점은 바로 6.3 지방선거 그 다음 날이자 이재명 취임 1주년이 되는 6월 4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재명 정권의 하강 곡선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며 이는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유지해온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피할 수 없는 권력의 법칙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국가를 바로 세워 바로 가게 하려는 국가 정도론과 국가 정행론, 역사를 바로 보고 바로 소개하려는 역사 정견론, 역사 정립론과 일치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유독 국가 이성만큼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국가 정의론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꼭 같이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 두 가지가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국민들은 그런 국가와 역사를 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악의 축으로 단정하며 그리고 자신들을 저항의 축으로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이때부터 대통령과 정권은 불행의 길을 걷게 되며 이는 우리 국민들은 국가와 투쟁하고 대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며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지금 국민이 기대했던 국가와 역사는 정의와 공정의 길을 뒤로하고 범죄와 폭정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중이고 이는 21세기 네로 독재의 길을 뜻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변곡점에 들어섰을 때는 반드시 대통령과 집권당의 권력 붕괴를 촉발하는 요인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이를 악재라 말하며 이 큰 악재는 권력 정치의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출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악재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권력 본능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마추어 정치인들의 절제를 모르는 권력 욕망이 빚어낸 자살 폭탄이며 권력 과잉 현상입니다. 지금 변곡점에 들어선 이재명 정권에서도 이런 정권의 자살 폭탄인 큰 악재를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재명의 죄 지우기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야당과 국민을 제치고 단독으로 개헌하겠다는 막장 개헌 추진이었습니다. 국민은 이런 국가와 역사를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70년 이상 대통령제,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온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국가, 국민을 삼위일체로 연동해 생각해 왔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가가 성공하고 국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한다는 확고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국민들은 항상 자신을 대통령과 국가라는 공동체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겸손함과 하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위대한 것은 자신보다 국가가 잘 되어야 자신도 잘 될 수 있고 지도자가 국가를 잘 보살펴야 국민이 편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국익과 공공선의 집행자로 생각해 왔으며 그런 마음에서 대통령이 사심을 버리고 오직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붙잡아 줄 때만이 행복과 번영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은 이런 믿음을 신앙처럼 갖고 있으며 그런 세상이 국민이 꿈꾸는 나라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성은 자신의 이익보다 지도자와 국가를 우선으로 생각했고 그들의 안위와 안정을 항상 국민의 그것보다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집권 초기에 국민이 정부 여당에 침묵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은 정권 초기에는 특별한 정치적 불평이나 당파적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매우 체제 보수적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정권 초반기 대통령에 대해 우리 국민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용의 태도를 유지해 오는 전통과 규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용과 규범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을 개, 돼지로 알거나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할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리고 자신들을 개, 돼지로 취급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을 개, 돼지로 취급합니다. 자신들이 대통령과 정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 순간 분노한 국민들 역시 그 대통령과 정권을 버리게 되며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기대한 공공선의 집행자가 아니라 자기 재판의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헌정의 파국이자 헌법과 국가의 파괴이며 이재명식 국정의 파산이며 곧 이재명 정권의 파멸을 뜻합니다.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통해 자기 죄를 없애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은 재판 조작 이전에 법치와 민주주의의 조작이며 헌법 조작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기대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고 진정한 정치적 기술도 아닙니다. 권력 남용이자 정치 왜곡이며 법치와 민주주의의 착취입니다. 일종의 도둑 정치이자 폭정인 것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지은 악, 죄, 사악함, 범죄를 대통령이 된 후에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악의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왜곡한 만행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수많은 범죄 전과 기록자들이 민주적 선거의 이름으로 정부 청사를 점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조폭처럼 운영되는 비민주적 국정 운영까지 국민이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 관용의 한계 지점은 지났으며 이는 많은 도둑들이 정부 청사를 점령했지만 그것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도둑이 아닌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민주적 원칙을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려면 진실이 있어야 하고 죽이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하듯이 이재명이 자기 죄를 지워 없애려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치적 심리의 대변환기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을 이대로 뒀다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국민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분노, 저항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에 승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와 규범을 통해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착취당하고 빼앗긴 법치와 민주주의를 야당이 회복시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그 기대를 못 채워주면 분노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통제받지 않은 막장 권력을 견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이끌어온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죄 지우기 특검을 폐기 선언하고 대통령 퇴임 후에 재판 받겠다고 국민 항복 선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죄 지우기 특검을 강행할 것인가? 스스로 이재명 법정에 설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손에 끌려가 이재명 법정에 설 것인가? 부질없는 개판 개헌, 막장 개헌도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만든 큰 악재이자 자살 폭탄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를 보면 6.3 지방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이재명 정권 추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이재명 그는 치명적인 충격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미열공